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영상에서 지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 이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객체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컴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패키지스의 토치 버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매트릭스 측에 제가 문의를 넣긴 했는데 이 토치 버전이 제가 사용하는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으로 자꾸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후에 토치 버전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치 버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쿠다 12.1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12.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치 버전도 2.3.1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트릭스 업데이트 후에 이 버전이 좀 엉망이 되었습니다. 토치는 2.3.1이고 토치 오디오는 2.4.1에 쿠다 12.4고요. 저는 쿠다 12.4를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버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pip 명령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2.3.1 버전이 있고요. 여기에 리눅스 앤 윈도우즈에 들어보시면은 쿠다 12.1 버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쿠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 토치 버전에 뒤쪽에 이러한 인덱스 URL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2.3.1의 이 pip 명령어를 어디서 실행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상 환경이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 폴더에 컴피 UI 그리고 venv 여기로 들어와셔서 스크립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cmd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cmd 창이 열리셨다면 방금 전에 카피했던 이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행 중인 컴퓨터에는 잠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어인스톨 하게 되고요. Successfully uninstalled 토치 2.3.1이 어인스톨 되었고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저희가 설정한 그 버전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어 있죠. 우선 이 에러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Successfully installed 토치 2.3.1에 쿠다 12.1 이 버전이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이썬 패키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토치 버전이 정상적으로 2.3.1이 설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확인해야 될 게 토치, 그리고 토치 오디오, 그리고 토치 비전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토치, 토치 비전, 토치 오디오를 설치하는 명령어였고요.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트랜스포머스 버전입니다. 트랜스포머스 버전이 매트릭스를 실행하실 때 가장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2.3.1을 저처럼 2.3.1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4.44.2 버전으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자,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셨다면 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가 쭉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쭉 나오는 메시지를 보지도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야지 정상적으로 버전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파이썬 패키지 버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떤 커스텀 노드를 불러올 때 모델이 없거나 아니면 파이썬 패키지가 버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자세히 보시고요. 워닝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에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노드들은요, 비디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컴피 UI 비디오 헬퍼 스윗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피 UI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컴피 UI 세그먼트 애니띵 2가 있습니다. 키자이의 노드고요. 컴피 UI 에센셜스 노드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자이의 KJ 노드 4
컴피 UI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고요. Use Everywhere 이 노드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것이 프로페인트입니다. 컴피 UI 프로페인트 노드고요.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고 YOLO 월드 에피션트 샘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업데이트 all을 통해서 컴피 UI 노드를 전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피 UI를 리스타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타트가 진행이 되면서 설치되어 있지 않던 그러한 노드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피 UI 데이터 폴더의 패키지스에 컴피 UI 폴더에 들어오신 다음에 커스텀 노드에 방금 설치했던 컴피 UI YOLO 월드 에피션트 샘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리퀘어먼츠를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치 방법은 이 각각 노드에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YOLO 월드에 들어와 보시면은 설치 방법이 이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저희가 방금 매니저를 통해 설치를 완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노드에 이 폴더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pip 명령어를 이 requirements 명령어를 날리라고 하죠. 이것은 이 경로에서 cmd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 경로에 대한 cmd 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requirements 실행하는 방법은 pip install -r requirements 이것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딱 하나 들어 있는데요. 이 인프런스 GPU YOLO 월드 이 버전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프로페인트입니다. 이 프로페인트가 이 영상에서 이 소녀를 삭제를 하였고요. 이 소녀가 영상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이즈가 낀 영상에서 이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매니저에서 저희는 방금 프로페인트 노드를 설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requirements를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자, 프로페인트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 커스텀 노드지에 여기 컴피 UI 프로페인터 노드지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페인트 노드가 있고요. 여기 requirements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오픈CV 파이썬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은 저 requirements를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 제 영상을 따라 하셨던 분들은 다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건데요. 오픈CV 파이썬입니다. 만약에 이 파이썬 패키지를 확인했는데 없으신 분들은 pip install requirements를 실행을 하시면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아마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셨는데 만약에 오픈CV 패키지에서 에러가 나신다면은 여기 파이썬 패키지에 들어오셔서 오픈CV 버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은 사용하지 않고 4.8.1.7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치 버전이랑 나머지 버전도 가장 최신으로 변경을 했을 때 그때 저는 이렇게 올려볼 거고요. 프로포인터 GitHub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 이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키자이의 SAM2가 있습니다. 키자이의 컴피 UI Segment Anything 2고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러한 모델들은 이 경로에 있는데 이 SAM2를 시작을 하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requirements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SAM2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numpy 버전이 1.26.4보다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umpy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 딱 1.26.4 버전이네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건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애니띵 2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requirements도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그먼트 2 같은 경우도 컴피 UI 세그먼트 애니띵 2에 오셔서 cmd를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똑같이 pip install -r에 requirements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페인터 이것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examples에 프로페인터 인페인트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이 커스텀 노드의 examples에 안에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이 컴피 UI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노드들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노드들로 할 건데요. 이렇게 로드 비디오 업로드 노드를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에서 뭐 길게 가져오셔도 되는데 저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 50프레임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50프레임만 가져왔고요. 만약에 앞쪽에 영상을 스킵하고 싶으시다면 그 앞에 뭐 예를 들어 100프레임을 스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100프레임 이후부터 50프레임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빠른 실행을 위해서 select every nth 여기를 2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레임 단위로 쪼갰을 때 두 프레임당 한 프레임을 50프레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 원본 영상이 몇 프레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속성을 보시면은 거의 30프레임이죠. 29.97프레임에 14초짜리 영상입니다.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사이즈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에 1080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어디서든 사용하기 위해서 everywhere, anything everywhere 노드로 연결을 하였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everywhere로 연결을 하였고요. 잠시 후에 segment anything 2로 제가 변경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기본 이 워크플로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OLO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YOLO 모델 같은 경우는 YOLO 월드 모델 로더 이 노드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 모델이 다운로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 모델 로더 이것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쿠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비디오 컴바인으로 영상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프레임당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15프레임 정도로 가져와 볼 거고요. 파일 포맷은 mp4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지 않고 영상을 한번 생성을 해 볼 건데 여기에 보시면 person과 bicycle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세 명이 선택이 되겠죠. 우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설정들은 기본 설정들이고요. 이 영상에서 person과 바이시클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펄슨과 바이시클이 입력이 되었죠. 이렇게 마스킹도 자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세 명을 전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스크가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생성된 것들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리미티브 노드를 연결을 할 거고요.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케일 값을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똑같은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스케일을 연결을 했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의 밸류 값을 저는 한 0.4 정도 다운스케일을 하겠습니다.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지만 다운스케일을 할 거고요. 하나는 원본 영상을 다운스케일을 했다면은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는 마스크 이미지를 다운스케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컨버트 마스크 투 이미지로 변경을 한 다음에 넣어 주었고요. 여기에서 다운스케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샘플로 사용한 이미지가 1920에 1080이었나요? 그러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페인터 기터브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GPU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 1280에 720이라고 하면은 50프레임 영상을 사용할 때 28기가 VRAM에서 15기가 VRAM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사이즈가 1980이었죠? 그렇게 되면 제 GPU에서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VRAM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영상의 해상도를
조금 줄여서 요 사이쯤에 해상도로 다운스케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원본 영상의 0.4배를 하였고요. 아까 원본 영상이 1920이었죠. 1920에 0.4배를 하게 되면 768입니다. 그럼 아마도 한 요 정도의 V램을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저는 50프레임이 아니고 30프레임 정도, 한 15프레임 정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많이 낮게 사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면은 여기에 프로페인트 인페인팅이라는 노드에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너비와 높이를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를 입력받게끔 변경을 하였고요. 그럼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get 이미지 사이즈 에센셜스 노드고요.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너비와 높이를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컨버트 이미지 투 마스크, 이미지를 다시 마스크로 변경을 하고요. 이 마스크를 입력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원본 이미지가 아닌 다운스케일한 이미지까지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변경을 할 거고요. 이미지들을 비디오 컴바인으로 다시 영상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영상 포맷은 mp4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저장은 따로 하지 않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레임 레이트를 15프레임 정도 상승을 해 보고요. 자,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페인트 인페인팅이 진행을 되면서 GPU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되시다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밸류 값을 조금 더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잠시 기다려 보시면은 자전거와 사람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요 마스킹 부분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명만 선택을 하고 싶죠? 하지만 욜로의 단점이 이렇게 값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을 때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도 다 검은색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하나하나 값을 지우고 넣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나온 이 세그먼트 애니띵 2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많이들 사용을 해 보셨을 건데요. 자, 이것은 그룹핑을 해서 욜로 월드라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월드 노드가 이곳에 있고요. 여기는 비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드인 패스트 그룹스 바이패서로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그먼트 애니띵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이것은 조금 더 옆으로 밀고, 자, 여기 부분을 프로페인터라고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 노드를 이미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KJ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포인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입력을 받아오게 되고요. 우선 이 뒷부분은 비활성화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생성 부분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파지티브 코드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한번 입력을 받아보고요. 자, 이렇게 바로 시작하시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실 거고요. 여기에 뉴 캠퍼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뉴 캠퍼스가 뜨셨다면은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 이미지에 프레임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좀 큰 이미지였네요. 1980인가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사용법은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에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물음표에 갖다 내시거나 아니면은 이 노드를 이렇게 끌다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hift 클릭을 하게 되면 파지티브고요. Shift 라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딜리트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네거티브와 파지티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지티브 하나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줬고요. 그럼 이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세그먼트 애니띵을 할 포인트를 가져왔다면은
SEM2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SEM2 세그먼테이션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파지티브 포인트에 연결을 하였고요. SEM 모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앤 로드 SEM2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 모델, 이 베이스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싱글 이미지가 아닌 비디오 이미지겠죠. 그리고 FP16이 아닌 BF16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스크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건데요. 여기에 KJ 노드의 프리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을 이 마스크를 씌워서 생성이 되게 될 거고요. 프레임은 15프레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Anything2가 동작을 하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고요. 여기에 잠시 후에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간혹 이렇게 잘못된 마스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스킹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0번이 숨어 있죠? 이 0번을 이 끝에다가 두면은 간혹 잘못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번은 사람으로 하고 1번은 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사람과 자전거가 잘 마스킹 되었죠? 이렇게 마스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곳에 마스크를 이미지로 변경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페인터를 활성화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생성이 되었고 깔끔하게 사람과 자전거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아직 남아있긴 하네요. 그림자만 남아있고 자전거와 사람이 삭제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다 써먹냐, 이렇게 단순히 지우는 것 빼고도 여러가지 분야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막이 보이죠? 이러한 자막들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는데 일단 스탑 해보겠습니다. 자, 정지된 상태에서 새롭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상에 이러한 자막을 없애기 위해서 자막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주었고요. 이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막 부분에 마스킹이 칠해지게 됩니다. 이 칠해진 마스크를 원본 영상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원본 영상의 해상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죠? 이것은 1대1 비율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 비율로 생성을 해볼 거고요. 오히려 너무 낮게 잡게 되면은 이 칠해져야 되는 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1배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용량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막이 있던 부분이 완벽하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죠? 요 허리 부분이었죠? 남성의 허리 부분인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제거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원본 영상 자체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앞부분을 스킵을 하지 않고 앞부분을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자, 앞부분 50프레임만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앞부분에는 깜빡거리는 부분이 없죠?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생성이 되었고 자막 있던 부분이 깔끔하게 지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영상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영상의 해상도를 좀 낮췄을 경우 영상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이 비디오 컴바인에 넣기 전에 여기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업스케일을 하게 되면 되겠죠. 업스케일에는 그냥 단순히 업스케일 이미지 유징 모델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업스케일 모델을 넣어주고요. 그냥 기본 업스케일 모델로 사용해서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비디오 컴바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죠. 저희는 이 원본 영상에서 2프레임당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페인터 인페인팅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적게 생성을 한 거고요. 이것을 다시 늘려주면 좋겠죠. 다시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사용해봤던 VFI라고 검색해 보시면 인터폴레이션 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REF, VFI 이 커스텀 노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러에 2배로 늘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업스케일링을 하고, 그럼 이미지 숫자가 2배로 늘어났죠? 그러면은 15프레임이 아닌 30프레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RIF, VFI에서 이 이미지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이미지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영상으로 생성을 해줄 거고요. 이미 자막은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의 프레임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늘린 프레임들을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기본 업스케일링이라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 플럭스 업스케일링도 있었고 SD 업스케일러도 있었고 다양한 업스케일링 모델들이 있습니다. 슈피어도 옵션 값을 제가 지난 영상에 모델을 라이팅으로 잘못 선택을 하면서 좀 일관성이 없게 좀 과하게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경우 스텝을 좀 줄이고 라이트닝에 맞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미지 왜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업스케일링 방법을 이곳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컴바인에 연결을 되게 되면 그 여러 장의 이미지들이 영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이 되는 동안 노드를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이 깔끔하게 지워진 상태로 영상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막도 지울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객체도 지울 수 있고, 이러한 프로페인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로페인터를 살펴보면서 마스킹을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욜로 월드로 단어에 따른 마스킹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샘툴을 통해서 이렇게 포인터로 마스킹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딜리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클릭을 해도 삭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클릭을 하면 삭제를 될 수 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를 했다고 하면은 0번부터 마지막 숫자까지는 우클릭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삭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같이 겹쳐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필요하니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을 했는데 잘못 생성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는 제가 제외하고 싶은 부분, 네거티브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네거티브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객체, 이 한 객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객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러한 사이클 영상 같은 경우 이 인물과 이 사이클, 그리고 이 인물과 이 사이클 포인트를 찍게 되면 정상적으로 마스킹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각각의 포인터를 객체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켜주셔야지 이 여러 개의 객체를 마스킹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여기 프로페인터 버전 0.1.0 릴리즈가 있습니다. 이 프로페인터 기터브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러한 영상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 태그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0.1.0 버전에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프로페인터가 진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원래는 다운로드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피 UI 그리고 커스텀 노드즈에 여기 프로페인터 노드즈가 있습니다. 여기 웨이츠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웨이트가 아닌 웨이츠 S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입니다. 이 모델을 이 경로에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